2024년 2월 21일 가수 진해성의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정성으로 진해성을 돌보며 그의 곁을 지켜주셨던 외할머니는 그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MBN 현역가왕 결승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해진 이 소식은 진해성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와 진해성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훈아는 진해성이 자신의 곡 무심세월을 부르며 외할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진해성의 외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해성의 외할머니는 생애 동안 직접 쓴 수많은 시와 글들을 남겼으며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사랑, 그리고 손자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던 외할머니는 손자 진해성에게도 삶의 소중한 가치와 따뜻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나훈아는 외할머니의 시집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시 속에 담긴 애틋한 감정과 진심을 노래로 표현해야겠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진해성은 수십만 명의 팬들 앞에서 무심세월을 부르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수많은 관객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무대에 올랐고 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진해성은 외할머니를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보살펴준 외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외할머니와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꽃을 피웠고 외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우리 손자 성공하는 거 꼭 봐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진해성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손자를 위해 헌신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던 외할머니를 바라보며 진해성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셨고 진해성 역시 그런 외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승 무대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던 그에게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 그는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빨리 외할머니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먼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깊은 슬픔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따뜻한 손길,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모습, 무대에 오를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응원해주던 목소리,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진해성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는 외할머니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장 응원해주던 가수로서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그 결승 무대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안고 무대에 오른 그는 무심세월이라는 곡을 선곡해 외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애절한 감성과 묵직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한 그는 한 소절, 한 소절에 온 마음을 담아 부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래가 끝난 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무대 위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고
외할머니를 향한 마지막 인사와 같았습니다. 결국 진해성은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의 무대는 수상 결과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의 무대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으며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현역과 왕에서 함께 경쟁했던 동료 가수들이 한마음으로 조문을 왔습니다. 박서진,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환희, 김수찬, 신유 등 많은 가수들이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했고 각자 조화와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동료이자 친구로서 진해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진해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조화들로 장례식장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팬들은 외할머니께서 하늘에서도 늘 응원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래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외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응원은 여전히 진해성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안고 더욱 깊이 있는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해성은 노래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담아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외할머니가 바랐던 것처럼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무대에서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할 것이고 그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진해성은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무대는 누구보다 빛났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가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무대에 선 그를 보며 많은 이들은 그가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품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래하며 팬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진해성은 자신을 응원해 주었던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단단한 마음가짐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살펴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는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가수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기뻐했던 것은 손자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었고 진해성은 이제 그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가수가 되어 외할머니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응원을 떠올리며 그는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 어떤 영광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무대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도 한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역과 왕에서 함께 경쟁했던 동료 가수들은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와 위로를 전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서진,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환희, 김수찬, 신유 등 동료 가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응원했고 진해성 씨의 음악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라며 그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도 진해성의 SNS와 팬카페를 통해 외할머니께서 하늘에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진해성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접 조화를 보내고 조문하며 그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조화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승이 끝난 후 그의 무대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며 그가 보여준 진정성에 감탄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이 무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혜성 씨의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으며 일부 팬들은 그의 무대를 다시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그의 무대는 그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감정을 모두 쏟아낸 후 진혜성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수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할머니를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외할머니를 기억하며 노래를 통해 그녀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를 위한 무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한 편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진혜성은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외할머니의 기억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진혜성의 음악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앞으로도 무대에서 빛나는 가수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슬픔을 딛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외할머니의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솔로 24기 옥순,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 7. 옥순의 가족 및 학력 관련 논란. 옥순의 어머니는 과거 길거리에서 노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나 어린 시절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학력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는데 옥수는 전주기 전 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LGU+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이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해당 대학교에는 음악과가 존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6. 옥순의 성형수술 의혹. 옥순의 외모 변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 중 그녀의 볼 부위에 비정상적인 패임이 보였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실리프팅 피부를 당기는 시술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본인의 성형이 실패했다고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이 공개한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성형수술과 치아 교정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옥순의 방송 출연 목적 논란. 광수는 방송에 출연한 주된 이유가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5급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방송 중에도 이를 강조하면서 5급 사무관 퇴사와 관련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네이버 프로필에서도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전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무원 퇴사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4. 옥순의 신분 세탁 논란. KT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옥순의 본명이 광노라고 주장했으며 그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구미라는 이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을 만날 때마다 설아, 설이 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픽업 아티스트 PUA, 꽃뱀 강좌를 수강했으며 이후 강사로도 활동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은 옥순이 직접 삭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실제로 꽃뱀 강사로 활동했다. 내 친구가 서울역에서 그녀에게 번호 따기 미션 코칭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를 감추기 위해 수강생과 강의 대표까지 차단했다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완전 양아치다, 사기꾼이다,
가짜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손자와 옥순의 관계. 손자의 블라인드 모임 활동 및 논란. 손자는 과거 블라인드 모임에서 모임장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네티즌은 손자가 모임장일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방송에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임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너무 나대서 모임원들 중에서도 손자를 엄팔한 사람이 많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손자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나이 많은 여성들과 어울리는 반면 젊고 예쁜 여성들을 견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자의 술자리 대화 및 태도 논란. 손자는 과거 블라인드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이 남성과의 잠자리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재 손자는 본인에 대한 비판 글들을 모두 캡처하여 공개하며 네티즌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블라인드 모임장 시절 논란과 페미니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기 손자와 옥순의 불화설. 방송 초반부터 손자와 옥순 사이의 불화설이 제기되었다. 손자는 자신의 스토리에 남자 만나려고 성형하고 모든 걸 바꾸는 여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24기 옥순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옥순이 여자 출연자들 중 유독 손자만 팔로우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손자는 외일 가명이 아닌가요? 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손자님 왜 언팔했는지 헐 들켰다라는 대댓글을 남기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욱 분명해졌다. 심지어 이 댓글을 고정 게시물로 설정하면서 불화설이 확산되었고 이에 맞서 손자도 손자 vs 옥순 저 언니 뭐야? 라는 문구를 스토리에 올리며 간접적으로 대응했다. 출연자들의 사적 모임에서도 손자와 옥순이 함께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피식대학 촬영 당시에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재 현숙, 정숙, 옥순, 영숙이 한 팀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기 옥순의 24기 옥순 저격글. 24기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15기 옥순이 24기 옥순을 겨냥한 듯한 저격글을 게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절대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 여지를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엄마 말 듣길 잘했다. 덕분에 본의 아니게 사랑, 결혼, 우정, 사업, 온갖 걸 다 챙겼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24기 옥순이 남자들에게 지나치게 플러팅 유혹하는 행동을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옥순은 곧바로 그럼 내가 해봐. 남자들이 다 넘어오는지.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인정하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한 네티즌이 영철이 옥순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댓글을 남기자 옥순은 안 넘어갔겠지만 스토킹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내 잘못도 있다는 말에 응, 내 지은이야. 넌 보지 말아라고 응수하며 논란을 키웠다. 옥순의 리플리 증후군 및 허언증 의혹. 방송에서 보인 그녀의 모습과 실제 생활에서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이 자신의 삶을 미화하고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가족 여행 사진을 업로드했지만 해당 사진이 사실은 2019년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청담 트리드 방문 영상을 공개했으나 실제 촬영 시점이 2년 전이라는 사실이 가격 변동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뮤직 페스티벌 인증 사진 역시 실제로는 2022년 행사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순의 허세 및 부자 코스프레 논란.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며 부유한 이미지를 연출해왔습니다. 트리마제에 거주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지만 이후 유튜브 영상에서 전세라 도어락이 없다고 말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명품 가방을 공개할 때 브랜드 로고를 손으로 가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가품 일명 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옥순의 허세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람보르기니를 타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한 모습을 최근 일처럼 게시했지만 해당 사진들은 실제로 2023년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 가족 여행 사진 역시
2019년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속녀, 부잣집 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SNS에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지만 대부분의 사진이 과거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부자 코스프레를 이용해 남성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순의 거짓 주장과 실체. 옥순은 자신의 경제적 배경을 과시하며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외할아버지는 부동산 부자다. 어머니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제 밝혀도 되는 거지? 깡패, 생양아치, 거지라는 댓글이 등장하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옥순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남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24억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방 출신이며 지방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왕십리의 한 빌라에서 자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또한 방송 중 옥순이 젤리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하자 영식이 이를 듣고 떨쳤다. 사투리 아니야?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옥순은 슛, 누나 서울 여자야. 라고 답했지만 영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옥순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 옥순의 과거 픽업 아티스트 활동 논란. 옥순이 과거 픽업 아티스트 PUA로 활동했다는 폭로가 제기되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란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부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연애를 가장하는 꽃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옥수는 네이버 카페 배드걸 라이프스타일에서 설아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수강생들을 데리고 이태원에서 번호 따기 번따 실습을 진행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직접 거리에서 실전 연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강남역과 삼성역에서는 증권업 종사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도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강제 탈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당 모임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옥순은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순과 픽업 아티스트 모임의 실체. 추가적인 증언에 따르면 한 남성이 친구의 소개로 사교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옥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임에서는 여성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으며 조사 결과 픽업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 강의와 연결된 네트워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네티즌이 의심을 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곧바로 차단을 당했다고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옥순이 과거 꽃뱀 강사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옥순의 사교 모임 활동과 남성 접근 방식.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열린 한 사교 모임에서 옥순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몇몇 여성들과 함께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합석을 요청했으며 심지어 결혼을 앞둔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네티즌의 친구는 이후에도 옥순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새해가 되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옥순이 선아 또는 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나이를 9살이나 줄여서 말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초 다시 이태원에서 옥순을 목격한 한 네티즌은 그녀가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픽업 아티스트 논란이 터지자 내가 의심했던 게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옥순, 픽업 아티스트 강사 활동 및 법적 분쟁 논란. 최근 옥순이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 강사로 활동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 PUA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분야지만 옥순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유혹 방법을 강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뛰어난 적성을 보이며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옥순이 몸담았던 곳은 배드스타일이라는 업체로 그녀의 강의에서는 여콘 따역으로 혼인 유도, 스킬,
결혼 성공률 높이는 방법, 남자를 사로잡는 심리전, 남성에게 투자받는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옥순의 활동을 폭로한 동창과 네티즌들. 옥순의 중학교 동창 역시 그녀의 픽업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옥순이 강남역과 삼성역에서 증권맨 공략 강의를 했다. 수강생들에게 직접 실습을 시키기도 했다. 처음엔 수강생이었지만 나중엔 강사로까지 활동하게 됐다. 그러나 옥순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위반하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단순히 피곤해서 모임을 나간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방송 출연 후 신분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대표와의 갈등 끝에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다. 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옥순은 관련 카페에서 자신의 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입니다. 옥순의 목격담 및 추가 폭로. 옥순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그녀가 방송 출연 이후 기존 수강생들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네티즌이 직접 옥순을 목격했던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배드걸 라이프 회원이었던 네티즌. 옥순이 설아라는 강사명으로 활동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유료 강의를 했으며 강의가 끝나면 이태원에서 번호 따기 번따 실습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보인 모습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실제 미션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이태원에서 옥순을 목격한 네티즌. 작년 10월 친구들과 이태원에 갔을 때 옥순이 우리 테이블에 합석을 요청했다.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거절했지만 옥순은 다른 사람들도 유부남이냐? 며 집요하게 물었다. 그 이후 친구와 인스타그램 마팔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차단했다. 나중에 방송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픽업 아티스트가 사실상 꽃뱀과 다를 게 뭐냐? 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